자, 방어 기제로 넘어갑니다. 187페이지. 여러분 지금 계속 정신분석과 연관되는 개념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방어 기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방어 기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불안할 때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불안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대처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은 프로이트가 정리한 게 아니라 그에 따라 안나 프로이트가 방어 기제를 정리했고요. 안나 프로이트가 정리한 방어 기제를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발전시켜서 네, 제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방어 기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특히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와 건강한 방어 기제에서요. 건강한 방어 기제는 191페이지 보세요. 중간 아래쪽. 미국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자 베일런트는 건강한 방어 기제로 다음에 4가지를 꼽았다. 그래서 이 건강한 방어 기제는 이제 베일런트가 얘기를 한 거고요. 신경적 방어 기제는 기본적으로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한 가지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억압. 상담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감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말고 감정이 어떠세요? 화나요? 속상해요? 우울해요? 짜증나요? 슬퍼요? 좋아요? 감정을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몰라, 아무것도 안 느껴져. 너 왜 아무것도 안 느껴지냐? 대학에 떨어졌거나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떠났거나 이런 큰 충격적인 사건 앞에 사람들은 몰라, 괜찮은데? 사람들이 너 이상하다. 그치요, 나도 이상한데 괜찮아. 억압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을 완전히 눌러버리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또 하나, 부정 부인입니다. 부정 뭡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니야, 나한테 이런 일은 없어. 우리 영상도 보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마치 그 사람이 떠나지 않은 것처럼.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어떤 친구는 사실 그 친구, 사실 예전 남자친구였는데 남자친구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죽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는 이 친구한테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갈등이 있었고 싸웠고 그런 면에서 이 친구가 힘들어서 어학연수를 떠났었어요. 그리고 어학연수를 가서도 이 친구가 힘들지만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었고 남자친구가 저를 받아줬고, 근데 이 친구는 남자친구가 너무 미우면서도 외로우니까 가끔 전화를 했고, 근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알게 됐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선생님 제가 그 친구랑 헤어지고 제가 어학연수를 가지 않았더라면 이 친구가 실족사였거든요, 한강에서. 그 남자친구가 그 시간에 거기 있을 리가 없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 남자친구 미니홈피에 가서 주기적으로 글을 남겨요. 방명록에. 마치 살아있는 남자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너 오늘 뭐 어땠어? 나 오늘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일종의 부정 부인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잃은 부모들도 자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방을 안 치우는 거는 좀 보편적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지나면 치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은 때마다 옷을 사와요. 그리고 와서 이 옷 엄마 샀으니까 입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부정부인이에요. 자, 전치 치환. 문제의 초점을 바꾸거나 대상을 바꾸는 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거. 나쁜 어른들이, 나쁜 아버지가, 사실 뭐 나쁘다기보다 약한 아버지가 그러잖아. 나쁜 아빠가, 엄마가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들어와서 집에 있는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엄마한테 푸는 거. 그런 것들은 전치 치환입니다. 자, 반동 형성. 너무 좋아요, 저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다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창피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쌀쌀맞게 대하는 거. 거꾸로 하는 거. 그게 반동 형성이에요. 합리화. 여우와 신포도. 자기가 포도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높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저 포도는 보나마나 실 거야. 라고 마치 자신의 선택이 합리적이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 자, 이지화. 특히 이제 이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게 많아요.
자기가 자기 경험이 감당이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론을 공부해서. 그래서 마치 자기는 그런 거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듯한 그게 이지화예요. 학문적으로 하는 거. 감정 분리.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감정을 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에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근데 그거 지금 본인 얘기 맞아서 제 얘기예요. 근데 사람 왜 남 얘기처럼 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아예 감정을 빼버리는 거죠. 퇴행.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 동생이 태어나면은 다시 젖병을 찾거나 그런 것도 퇴행이고요. 성인에게 나타나는 퇴행은 여러분이 힘들 때 몸이 아픈 거 있죠. 그게 퇴행이에요. 왜? 몸이 아프면 다 챙겨주잖아, 주변에서. 아이고, 그래, 너 쉬어라. 그러면서 모든 거로부터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을 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방어기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방어기제는 당장에는 적응적이에요. 그러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학교에 못 갔어요. 내가 거기에 못 가서 속상하고 그렇게 화내는 것보다 그래, 뭐 그 학교 안 간 게 나한테 더 좋은 일일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는 게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아니야, 얜 죽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적응적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힘이 생기면 그 방어기제를 버리고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되면 그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괜찮은 방어기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억제입니다. 억압은 자기도 모르게 누르는 거라면 억제는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정말 많게 보여지는데 어떤 며느리들은 주변에서 너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지 했더니 아니야, 나 시어머니 나 괜찮아, 나 별 감정 없어. 이거는 이제 억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 그런데 그 사람의 시어머니의 인생도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화가 나지만 맥락에서 그거를 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절하는 게 억제예요. 잘 통제, 컨트롤하는 거. 무조건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 이타 중에는요. 자신에게 어떤 불안이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타인을 돕는 게 바로 이타주의입니다. 자원봉사 같은 거죠. 자원봉사 같은 거. 그러면서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거. 승화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표출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패주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격투기 선수를 하면 되고, 사람을 칼로 난도질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러면 외과 의사를 하시면 되고, 외과 의사 할 실력이 안 되면 정육점 주인 하시면 되고, 생선 대가리를 자르든지. 총 쏘고 싶다. 그러면 군인이 되셔서 저 전쟁터로 나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승화예요. 유머는 난처하고 불편한 상황을 웃음으로 넘기는 거. 근데 이거는요, 타인을 향한 게 아니에요. 타인을 향한 거는 조크입니다. 그런데 유머는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웃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랑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을 걸어가면서도 웃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그게 웃긴 거죠. 그게 진짜 유머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쓰면 쓸수록 좋은 거다. 좀 가슴 아프긴 한데 그 세월호 사건 그 부모들 얘기입니다. 네. 뭐 누구나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워낙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이제 방어 기제를 좀 내려놓고 현실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불편할 때 쓰는 방어 기제는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얘기를 한다면 그 방어 기제를 좀 내려놓고 우리의 무의식을 좀 들여다보자, 좀 직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